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조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HBM4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마이크론이 탈락을 했느니 마느니 하는 건데 일단은 조금 탈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삼성이 지난 2월 12일 날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했죠. 그러면서 퍼스트 무버가 된 것이고,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또 셈법은 다릅니다. 퍼스트 벤더가 될 것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3월 16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엔비디아가 GTC 2016입니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죠. 거기에서 베라 루빈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HBM4가 들어가는데 과연 여기에 베라 루빈의 HBM4가 누구 것이 들어갔는가? 삼성인가 SK인가? 그겁니다. 결론은 삼성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AI 가속기를 둘러싼 HBM4의 공급 전쟁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양강 구도로 재편이 됐다. 마이크론은 탈락 아니면 탈락이란 말보다는 등급이 하향된 공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라 루빈의 HBM4 공급망 구조를 보면 K메모리, 삼성, SK 하이닉스 2강 체제, 양강 체제가 확정이 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은 AI 서버 시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를 됩니다. 거기에 삼성 제품이 가장 먼저 퍼스트 무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베라 루빈을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 HBM4가 16개가 들어갑니다. 지금 HBM3E, 블랙웰 이런 데는 8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HBM4가 16개가 들어가고 개당 하나에 한 $700, 100만 원 정도니까 16개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 베라 루빈 하나에만 대략 한 1,600만 원 정도의 그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총 메모리 용량은 576GB고 동작 속도는 삼성은 11GBps가 넘을 것 같습니다. 기존 GPU 대비해서 성능이 5배 이상을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용한 현재까지 공개된 GPU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메모리 사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난달 그러니까 2월 12일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HBM을 양산 출하를 하면서 퍼스트 무버의 타이틀을 땄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물량하고 또 이거는 또 다릅니다. 점유율은 아마도 SK 하이닉스가 올해는 여전히 1등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GTC에서 메모리 설계부터 파운드리 공정, 첨단 패키징까지 일괄 처리하는 턴키 솔루션 경쟁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종합 이게 그 시스템화되는 이런 그 형상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 구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급이 확정이 됐죠. 일부 초기 물량 출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공급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적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마이크론은 탈락입니다. 일단은 앞에 그 좀 사양이 좋은 쪽에서는 여기 좀 탈락이 되고 하향 그러니까 루빈 CPX죠. 요거는 굉장히 좀 등급이 낮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최상위 AI 칩에는 한국 메모리, K 메모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장 점유율도 SK 하이닉스가 올해 한 52%, 삼성이 29%, 마이크론이 19% 이렇게 해서 여전히 올해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암피아 A100, 호퍼 H100, 호퍼 H200, 블랙웰 200, 블랙웰 울트라, 그다음에 베라 루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26년 이후에 이 지금 HBM의 그 시장 성장성은 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HBM 시장이 올해는 635억 2,200만 달러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960
5억 3,900만 원, 900만 달러 이렇게 되니까 대략 한 1.5배 정도의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HBM4의 퍼스트 무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HBM4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지금 뭐 HBM4는 평균이 한 10GB 정도 되는데 삼성은 11.3GB 최고 성능은 13GB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초기 물량의 이제 출하가 시작이 됐고 HBM 매출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3배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전망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작년에 삼성이 HBM을 그렇게 많이 못 팔았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미 지난 2월 12일 완제품 출하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의 생산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면 웨이퍼가 투입이 되고 TSV 적층이 이루어지고 패키징 테스트까지 대략 한 6개월, 뭐 한 4개월을 이렇게 예상하는 데도 있는데 벌써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그 제품 양산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죠. 한 가지,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대량 양산 체계를 갖췄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양산 출하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출하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라인에 생산 준비 완료 아니죠. 생산 벌써 라인에 웨이퍼가 투입이 됐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HBM4의 최대 공급사는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블랙웰 울트라 HBM3E가 시장에 그냥 주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유율을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퍼스트 무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퍼스트 벤더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HBM 시장에서는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SK 엔비디아 1차 공급사 지위를 몇 년 동안 누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었고 영업이익도 6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특히 HBM3 이 시장에서 절대적인 퍼스트 벤더, 퍼스트 무버였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HBM4가 11기가 BPS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엔비디아하고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베라 루빈이 초기 제품만 나오는 상태고 루빈이 대량 생산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에도 물량을 줘야 되고 더 많은 물량은 SK 하이닉스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출하를 성공을 했습니다. 타이틀을 가져갔어요. 퍼스트 무버. SK 하이닉스는 완성도 최적화 전략에 들어가서 퍼스트 벤더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가는 SK 하이닉스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마이크로는 사실상 1군 경쟁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HBM4를 얘기할 때 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빈이 이제 같은 HBM4라 한다 그래도 거기 안에서 등급이 나눠지는 거죠. 마이크론이 이번 베라 루빈 공급망에서 최상위 GPU 공급에서 빠진 걸로 보입니다. 참 뉴스가 많았었죠. 그래서 뭐 마이크론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빠진 것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루빈 CPX 중급 AI 가속기용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은 건 삼성, 그 다음에 그 중급이죠. 중간 정도 되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물량을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베라 루빈의 HBM4 공급사에서 마이크론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HBM4 시장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티어 뭐 탑티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베라 루빈 GPU에는 삼성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투티어 뭐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는 루빈 CPX는 마이크론이 들어간다. 그래서 HBM 최고 기술 경쟁은 한국 기업이라는 구조가 딱 만들어져 버린 거죠. 자, 이게 베라 루빈입니다. NV링크가 들어가죠. 루빈 GPU가 들어가고 베라 CPU가 들어가고 소캠도 많이 들어갑니다. 소캠도 이게 그림에 보면 좌측에 4개, 우측에 4개에서 8개가 들어가죠. HBM은 아까 살펴본 대로 8개가 들어갑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범용 D램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는 범용 D램의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버 D램이라든지 1.3달러 기가바이트당 1.3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HBM3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HBM만 만들기가 까다롭고, 그런데 범용 D램은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원가 수준도 10에서 15%밖에 안 되니까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많겠죠. 문제는 HBM이 TSV라든가 패키징이나 테스트 등 추가 공정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HBM보다 범용 D램이 더 수익성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테크 산업을 추구하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HBM 경쟁력에서 밀릴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삼성은 엔비디아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도 들고 있고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범용 D램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BM 공급 플러스 범용 D램 공급 플러스 패키징 구조, 이것을 전부 다 삼성이 쥐고 있는 거죠. 앞에서 본 것처럼 삼성전자는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그러니까 자신감은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작년에 매출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와 범용 D램을 동시에 쥐고 있고 패키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 상당히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엔비디아의 전략도 한번 살펴봐야죠. 공급사를 균형을 이루는 거죠. HBM3E까지는 SK 하이닉스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HBM4부터는 1티어는 삼성, SK, 그 다음에 2티어는 두 번째는 마이크론, 이렇게 가는 서열을 딱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젠슨 황이 SK 엔지니어를 최근에 만났죠. 직접 만나서 또 최태원 회장도 만났어요. 그리고 HBM4 개발을 독려했다는 이런 소문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삼성의 이제 독재를 견점을 하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의 그 독점도 견제를 하려고 하죠. 공급망 안정을 가져가면서 멀티밴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가격 협상력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적절하게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스타일로 갈 것이다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결론은 HBM 패권 전쟁의 핵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좋은 그 HBM4를 개발하고 공급을 하면서 이 구도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베라루빈 공급망에서 나타난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변화의 시기입니다. 1번, HBM 최상위 시장이 바뀐 거죠. 한국 업체 삼성과 SK가 독점을 하고, 삼성전자는 HBM4에서 퍼스트 무버 가능성이 벌써 타이틀을 가져갔고, SK 하이닉스는 퍼스트 벤더를 방어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거고, 마이크론이 일단 1군에서 경쟁이 탈락을 했지만 뭐 소캠2라든가 LPDDR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는 엔비디아 루빈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HBM 시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한국 내전, 한국 업체끼리 싸우는 거죠.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다음 단계는 HBM4E, HBM5.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HBM4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 말쯤 아니면 내년에 시장이 열리는 HBM4E, 그 다음에 28년 정도 있을 HBM5에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지금 흐름은 고덕 달팽이가 계속 분석하는 것처럼 HBM5, 하이브리드 본딩, 또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본딩과 B1B, 이것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HBM4는 삼성이 이제 선제출하 하면서 퍼스트 무버가 갔습니다. HBM4E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것이라고 삼성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HBM5는 B1B D램으로 가면서 이런 구조가 삼성이 HBM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업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고덕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